예, 이번 렉처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 강의 2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옵션이랑 퓨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이제 옵션이고, 이 퓨처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 보통 선물이죠. 퓨처스가 이제 선물. 자, 그러면 파생 상품을 뭐라고 하냐? 파생 상품의 정의는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증권이에요. 증권인데 이 증권의 현금 흐름이 다른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음, 결정되는 계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약인데 현금 흐름이 다른 금융자산의 이제 계약을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옵션, 그래서 얘기한 옵션. 옵션이 제일 이제 보통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futures, 이게 선물. 그리고 이제 수합은 이제 한국어 말로 그대로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 있는 옵션이 첨가된 채권들.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가 저기 있는 컨버터블 본드가 전환사채고 그 다음에 이제 콜러블 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좀 할 내용들은 옵션 얘기예요, 옵션. 그럼 이제 옵션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옵션에는 제일 간단하게 큰 두 종류로 어, 콜이랑 풋 옵션이 있어요. 콜은 뭐냐? 어떤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어떤 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콜 옵션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이제 어떤 에셋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풋 옵션이에요. 풋 옵션. 근데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을 보통 행사가라고 합니다. 행사가. 그리고 정해진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특정한 날에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기일이라고 하죠. 만기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콜옵션이 어떻게 보통 쓰이냐? 콜옵션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콜옵션인데 행사가가 6만 원이고 만기가 예를 들어서 3월 말이다 그러면 음? 그런데 3월 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옵션 행사를 할 경우 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6만 5천 원을 내지 않고 6만 원만 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룰 파생 상품으로 퓨처라는 게 있어요. 퓨처스 선물. 근데 선물이랑 옵션의 제일 큰 차이는 옵션은 권리예요, 권리. 즉, 옵션을 행사하기 싫으면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선물은 의무예요, 의무. 즉,
자기가 이 계약을 실행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간에 무조건 계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선물도 이제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 행사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exercise date 있죠. exercise date, delivery date, delivery price 이게 바로 요 specific price를 delivery price라고 그러고 specified date을 exercise date라고 합니다. 이거 만기라고도 해요. 옵션이랑 선물이랑 뭐 용어가 비슷합니다. 이것도 만기. 그리고 이거는 선물 행사 가격. 그다음에 뭐 이제 금융 선물이 있고 이제 커머디티 상품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우리 주로 뭐 파이낸셜 퓨처스만 다룰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옵션이랑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변동성 지수라고 그래요. 변동성 지수라고 한국말로 하고 빅스라고 하죠. 빅스. or volatility index. 이 빅스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옵션들 있잖아요. 옵션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옵션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그 변동성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원래 변동성이라는 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변동성이 뭐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주식 연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의 연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인데 이거를 원래 그냥 연간 주식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과거 주식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즉 변동성이 미래에 대한 변동성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변동성에 대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간 주식 수익률을 써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런데 별로 좋지가 않죠. 우리 목적에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알고 싶으면 뭐 과거의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래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변동성을 알고 싶은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옵션 시장이 여기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변동성을 제공을 해줘요. 여기서 블랙쇼스 모델이라는 블랙쇼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쓰면 음, 옵션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주식 시장의 미래 변동성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S&P 500, S&P 500은 미국에 있는 500개의 가장 큰 주식들의 이제 블루칩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S&P 500의 변동성에 대한 연간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옵션 시장에서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빅스예요, 빅스.
픽스 volatility index. 즉 volatility index가 높을 때는 옵션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거고 픽스가 낮을 때는 이제 뭐 변동성이 낮은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읽냐면요. 이게 지금 13.11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퍼센트예요. 13.11 요거 퍼센트입니다. 요거 퍼센트 숫자인데 음? 요 퍼센트인데 저 13.11이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수업 시간도 전에 얘기했는데요. 13.11 이게 뭐야? 13.11 변동성이 뭐라 그랬죠? 발라틸리티가? 표준 편차가 13.11%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투 시그마죠. 투 시그마가 얼마예요? 26.11%. 즉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26.1, 26.2구나. 26.22%만큼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게 이제 투 시그마만큼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죠? 1.96 정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1.96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96 시그마에서 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96 시그마에서 1.96 시그마까지 가는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이 얼마라 그랬죠? 이게 95%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음? 올해부터 1년 뒤를 봤을 때 현재보다 주가가 26.22%보다 높거나 26.22%보다 낮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즉 95%의 이 밴드 안에 26% 정도의 이제 26% 정도가 위아래로 26% 정도가 95% confidence interval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기 변동성을 잃는 거예요. 대충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S&P 500 주식을 사면 1년 뒤에 뭐 한 20%까지는 안 변하겠지만 뭐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저 발러틸리티 인덱스를 읽는 방법입니다. 근데 발러틸리티 인덱스가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저기 이제 B코스피라고 있죠. B코스피.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 지수입니다. 근데 빅스만큼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빅스는 뭐 단순한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여기 fear gauge라고도 하거든요. 즉 이게 단순 변동성의 매저가 아니라 음, 금융시장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에 대한 매저도 돼요. 그래서 보통 fear gauge, 음, 공포지수라고 하죠. 한국말.